뭐든지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코TV 정영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축산 냄새와 분뇨 처리를 위한 솔루션이 담긴 신제품 프레시맥스 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거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축산 냄새와 분뇨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팜스코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팜앤코의 조준희라고 합니다. 저희 팜앤코는 그 팜스코 엔바이러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팜스코의 환경 전문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축산환경 관련된 그 냄새라든지 가축 분뇨 처리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퇴비부숙도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퇴비부숙도 검사를 할 때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게 되나요?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솔백이라는 방법하고 솔비타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숙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숙 초기이냐, 중기이냐, 말기이냐 이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농장들은 대부분 이제 허가 규모 농장들이기 때문에 부숙 후기나 부숙 말기까지 가야 그 부숙도에 적합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광물질에 대한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구리하고 아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아연 같은 부분은 자돈사료에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연의 함량에 따라서 1.1배가 맞느냐, 1.5배가 맞느냐, 1.7배가 맞느냐, 그에 따라서 각각 과태료가 차등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양돈 농장에서 퇴비 부숙도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고액 분리된 돈분이 나오면 그것을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거랑 잘 혼합을 해서 이것을 계속 그 뒤집어 주기만 해도 부숙도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액비에 관련된 처리만 해왔기 때문에 퇴비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기계 장치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부숙도를 맞추는 방법은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를 제대로 부숙시키기 위해서 그 농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농장 내부에서 그 부숙도를 이제 맞춰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저장 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에서 이 교반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반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뒤집을 때마다 옆 공간으로 옮기고 또 옆 공간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교반을 해서 약 1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부숙이 되게 되는데, 부숙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시 사시사철 계속 그 퇴비가 출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을 할 공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고, 최소 한 4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게 되고, 이 퇴비를 뒤집을 수 있는 큰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큰 우려이고, 또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자 하다 보니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농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농장에서 자체적인 발효 시설을 좀 구비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기에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반을 하는 교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직형의 발효기, 그 다음에 또 그 수직형의 단점이라든지 또 애로사항들을 보완한 수평형 발효기,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농장들은 내 농장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가장 내 농장에 좀 적합한 건지를 좀 판단을 해서 발효기를 선정을 해야, 그래야 별도의 발효 공간이 필요치 않고 현재 있는 저장 공간만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돈의 분뇨의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자돈 전문 생산 농장 이런 경우에는 자돈의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에 산화아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중금속을 결국은 희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떤 처리 과정이 있어서
아연이 저감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중금속은 어떤 방법을 써도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부영제를 통해서 톱밥이나 왕겨 같은 부영제를 통해서 희석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아연이 원래 우리 기준치 1200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배가 높다고 해서 5배 정도의 톱밥을 넣어서 그것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톱밥은 계속 퇴비화 과정에서 그 부피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전체량 중에 그 아연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비율보다 더 많은 양의 톱밥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톱밥 값이 또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또 특히나 이 부숙도 관리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게 되면 톱밥의 품귀 현상도 올 수 있는 그런 좀 큰 좀 걱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팜스코에서는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돈 사료에도 아연 함량을 대폭 줄인 윈맥스 그린이라는 아연 저감 자돈 사료를 출시해서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윈맥스 그린을 첨가한 결과 기존에 한 7,000ppm 나오던 부분들이 먹이는 즉시 그날로부터 최소 절반 이상 3,500ppm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저감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집수조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풀려서 그것이 다 빠져나오기까지는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들도 충분히들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수거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위탁 처리 계약이 돼 있는 데들은 이 부숙도 검사에서 이제 면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위탁 처리 계약이 돼 있다고 이제 농장들은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위탁 처리 방식이라는 것은 퇴비 공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온전한 위탁 처리 계약입니다. 비료 생산업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축분뇨 재활용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수거 운반업 면허만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 운반업 면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자체적인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숙도 검사가 면제가 됐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민원으로 이어지고, 그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역추적해서 다시 농장이 단속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항상 붙여 놓으셔야 행정에서 지도 단속이 나왔을 때 실제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퇴비사에서 계속 주 1회 교반을 꼭 시행을 해주셔야 부숙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숙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샘플링을 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비를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한 번에 많은 퇴비를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퇴비장을 다 비우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게 하시면은 막상 그 행정에서 샘플을 채취하러 왔을 때 보낼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어제 오늘 발생된 생돈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숙도에 무조건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항상 보관을 하고 계셔야 언제든 샘플 검사에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그 퇴비사의 한쪽에는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꼭 좀 보유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퇴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퇴비를 가져가실 때는 가급적 퇴비를 가져가서 바로바로 농지에 살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퇴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뭐 10차고 20차고 한 번에 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지에 야적을 하게 되고, 그 야적한 것이 결국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고, 그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 역추적해서 농장이 그 문제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퇴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당부해 주시고 좀 최대한 뿌리게 해 주시고,
그것이 민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퇴비 부숙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3월 25일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텐데요.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팜스커와 함께 퇴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퇴비 이야기를 했으니 액비 이야기가 중요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액비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